자, 오늘도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소식을 준비해본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옆 동네 DC 확장 유니버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 그리고 슈퍼맨이 등장해 각각의 영웅이 팀업을 이룬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관해서인데요. 워너미디어의 통합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는 본 영화의 감독인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2021년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공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영화의 정보에서도 알 수 있듯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잭 스나이더가 맡았다고 버젓이 표기되어 있는데, 아니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는 또 무슨 말인가요? 잭 스나이더라는 동명이인의 감독이 또 있어서 다른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든 저스티스 리그라는 건가요? 뭔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의 감독을 담당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이번에도 역시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맡게 되며 영화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대략 80% 정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잭 스나이더 감독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며, 그렇게 영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영화의 완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벤져스 1편의 감독이었던 조스 웨던 감독이 잭 스나이더 감독의 뒤를 이어받아 후반 작업 및 재촬영에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극장에서 보았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족한 작품성으로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며 DC 확장 유니버스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영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확장 유니버스의 작품들을 봤을 때 대부분 어둡고 무거운 영웅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물론 느검마사 이건 좀 심하긴 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스타일로 제작해왔던 영화에 조스 웨던 감독이 투입돼 각본 수정과 재촬영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처음 구성했던 저스티스 리그와는 어쩌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작품이 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영화의 실패 원인이 조스 웨던 감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감독들이 잘 표현하는 작품의 장르와 스타일이 존재하듯 저스티스 리그는 애당초 잭 스나이더 감독의 손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작품인데, 그 뒤를 이어받은 조스 웨던 감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저스티스 리그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영화는 혹평과 함께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그렇게 저스티스 리그는 흑역사로 묻혀버립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된 팬들은 DC 확장 유니버스에 항의하며 잭 스나이더 감독이 제작한 저스티스 리그, 일명 감독판 개념인 스나이더 컷을 공개하길 간절히 청원하게 되는데, 때는 2020년 5월 21일 드디어 공식적인 소식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디렉팅을 끝마친 저스티스 리그의 스나이더 컷이 워너미디어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에서 2021년에 공개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기존의 저스티스 리그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아보죠. 먼저 기존에 개봉된 저스티스 리그가 크게 비평받는 점으로 어색한 스토리, 즉 각 캐릭터 및 주변 인물들의 상황 설명이 부족해 개연성에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것의 커다란 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짧은 러닝타임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한 해결법으로 본다면 상영 시간을 늘려 어느 정도 부족한 개연성을 메꿀 수 있는 상황 설명이 될 법한 삭제 장면들을 추가해 관객들을 이해시키면 그래도 스토리가 빈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조금은 완화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러닝타임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4시간짜리 영화로 내보낼지 아니면 6개의 챕터로 나누어 공개할지 현재까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4시간짜리 영화를 통째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만약의 상황으로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지금의 작품성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디까지나 만약의 경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6개의 챕터로 나누었을 때 첫 화를 보고 재미없어서 다음 화를 안 보게 될까봐 차라리 4시간짜리 영화로 접하는 게 끝까지 보도록 하는데 더욱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여기서 삭제된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기존에 삭제되거나 재촬영을 통해 수정된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루지는 못하겠고, 그냥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영화의 러닝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찾게 된 사이트 링크를 영상의 하단에 걸어놓겠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크게 변경될 점은 바로 영화의 OST 부분인데요. 원래 잭 스나이더 감독은 저스티스 리그의 OST 담당으로 정키 XL과 작업했으나 조스 웨던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면서 데니 엘프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스 웨던 감독이 각본 수정과 재촬영을 하면서 영화의 스타일에 맞는 OST를 제작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정키 XL의 OST 곡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티스 리그는 후속작을 염두에 둔 작품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은 속편을 위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크사이드를 등장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봉판에 의하면 영웅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겨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무리했죠. 어쩌면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에는 이와 다른 후속편 떡밥을 던져줄 수 있는 결말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현재로서는 속편이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된 다른 컷신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닫힌 결말로 영화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요. 혹여나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대박 흥행을 기록한다면 진짜로 새롭게 후속편이 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2021년이 되어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를 관람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렇게 저스티스 리그의 스나이더 컷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솔직히 이 상황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잭 스나이더 감독과 DC 확장 유니버스에겐 이 작품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일 조스 웨던이 마무리 지은 저스티스 리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작품성이라면 잭 스나이더 감독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잭 스나이더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가 DC 확장 유니버스를 캐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DC 확장 유니버스의 소식을 다루어봤는데요. 거의 매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내용만 접하다가 DC 확장 유니버스의 내용을 접하게 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